성장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메타인지가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기본은 자기 피드백,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영자 분들께서는 이 기업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았고 자기 피드백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양식이다. 지금 여기 있는 경영자분들의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회사냐? 가인 컨설팅 회사죠. 네, 어떤 분들은 산업을 떠올리셨을 거고요. 어떤 분은 사업, 어떤 분은 직원을 떠올리실 겁니다. 아하. 하지만 그 성장하는 기업들의 대표님들은 어떤 회사입니까? 라고 하는 순간 이런 모델을, 이런 로직을 머릿속에 떠올리셨습니다. 아하, 이거는 지금 뭐 하나의 표 같은데 뭡니까 이거는? 네, 시메트리 모델이라고 해서 원래는 그 해당 하나의 브랜드를 기획할 때 작성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7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브랜드 A부터 Z까지 작성하는 그런 양식입니다. 네, 그러나 브랜드를 만들 때 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의 문제를 자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어떤 걸 잘하고 우리 고객은 어떤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양식입니다. 아하. 이게 이제 회사 어떤 회사입니까? 회사의 이제 정체성 관련된 그런 이야기 같은데, 사실 이제 마케팅 하면 뭐 프로모션만 떠올립니다만,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마케팅이란 시장을 창조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회사의 정체성도 규정할 뿐 아니라 회사의 전반적인 것이 다 통합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그러면 이제 회사의 전반적인 것을 정리하는 하나의 어떤 모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좀 크게 보여주시겠어요? 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결국에는 성장하고 똑똑한 사람들의 기준은 보통 메타인지가 있다라고도 표현합니다. 메타인지. 맞습니다. 그 메타인지의 기본은 자기 피드백,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기업인지 알아가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성장하는 기업들의 경영자 분들께서는 이 기업에 대한 메타인지가 높았고 자기 피드백을 하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와주는 양식이다. 메타인지, 타자의 시선에서 나를 보는 것이다. 맞습니다. 기업을 타자의 시선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뭐 6개입니까? 총 7개까지 카테고리가. 7개. 네, 아, 저 가운데 있는 컨셉이 7번째입니까? 맞습니다. 아하. 그럼 여기 보면 이제 정체성, 고객 가치, 타겟, 산업, 제품, 기업 가치, 그리고 컨셉, 이렇게 나오네요.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돈 버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겁니까? 네, 제가 사례로 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용회사의 사례입니다. 녹용회사는 이 카테고리 중에 기업 가치 쪽과 고객 가치 쪽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결국 어려움을 극복하고 제품이 나와서 마켓컬리에 입점하고 마켓컬리에 녹용치면 가장 상위에 뜨는 제품을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아하. 이 결론부터 말씀드렸고, 이제 원래 한 3년, 2년 전 정도에 이 녹용회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이 무엇이냐면은 B2B 회사였고, 그리고 그 타겟이 한의사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알다시피 한의원이 현재 지금 좀 어려운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산업을 봤을 때요. 그래서 고객이었던 한의원들이 조금 어려워지면서, 그러면서 매출이 같이 조금 줄어들 것이 예상이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해서 컨설팅 의뢰가 들어왔고,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 기업이 어떤 상황이고 산업이 어떤 상황이고 우리 고객은 어떤 고객이 있고 이 시메트리 모델을 작성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무엇이고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이고 우리 고객은 어떤 것에 반응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시메트리 모델을 작성해서요. 그 결과 첫 번째로 그 핵심 서비스에 집중했고요. 핵심 역량 기반으로 우리 이 녹용연구소, 이 녹용회사는 녹용을 다양한 제형으로 가공할 수 있는 공장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녹용을 이제 섭취하는 그런 고객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회사 녹용을 먹으면 다른 녹용보다 좀 더 부스팅 효과가 있는 것 같다. 조금 더 효과가 있는 것 같다. 되게 프리미엄하다라는 고객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 소리죠. 그것들을 합쳐서 기회를 발견한 게 바로, 그러면 새로운 고객한테 새로운 상품을 제공하자라고 해서 새로운 고객 30대 여성에 맞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패키지를 디자인하고 런칭해서 결국에는 마켓컬리 상위 노출까지 되는
그런 아, 쾌거를 이뤘습니다. 상위 노출이란 말은 이제 장사가 잘 됐다, 매출이 높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네네. 시메트리 모델을 보니까 총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회사가 잘할 수 있는 어떤 제형 변화의 어떤 그런 강점 그리고 고객에 대한 이해 그거를 매칭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소비자 상품이 만들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로 좀 해석이 됩니다만. 네, 맞습니다. 그냥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이고 우리가 강점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것을 해보자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뭐 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네, 다음은 이제 만두 회사 사례입니다. 만두 회사도 똑같이 핵심 역량 부분과 고객 필요 부분을 작성을 하고 저기를 보면 이제 왼쪽에 좀 중간 부분이 핵심 역량이 빨간색으로 좀 돼 있고 오른쪽 아랫 부분이 목표 고객 이렇게 돼 있네. 아까 그 H 녹용이랑 살짝 비슷한 부분에 있네요. 맞습니다. 저기 보니까 고객 필요하고 핵심 역량 그 두 개를 합하니까 타겟 고객이 이어진다 뭐 이런 그림이네요. 맞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는 좀 글씨가 좀 작기 때문에 안 보이겠습니다만 나중에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자료가 좀 자세히 있기 때문에 좀 보시길 바라고 오늘 이제 인터뷰니까 간단하게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게? 네, 결과부터 보여드리면은 여기 또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GS 편의점, CU 편의점 이 모든 전국 편의점에 입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을까라고 다시 설명드리면 그 시장을 봤을 때 그 만두 회사의 시장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큰 대기업, 네, CJ라는 기업에서 모 기업에서 나오는 그런 이제 큰 만두 제품들이 저렴하게 시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 대응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비비고? 네, 맞습니다. 우리는 TV가 아니니까 네. 근데 비비고 뭐 풀무원 다 말해도 상관없어요.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를 전혀 안 받습니다. 네, 새롭게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경쟁이 치열해지는 그 시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라인 시장을 좀 극복하고 매출을 올릴 수 있을까라는 것을 영업본부장하고 제가 함께 프로젝트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시장은 비비고 꽉 잡고 있는 시장인데 H만두는 뭐 직원 수 한 100여 명? 네, 100여 그 명의. 정도 되는 회사인데 뭐 아무튼 그 사이를 비집고 지금 성장하고 있는 가인지 기업 중에 한 군데인데 저런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해서 저게 잘 팔릴지 알았냐? 신제품 다 하고 싶은데 어떻게 저 포인트를 찾았냐? 그게 포인트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첫 번째는 시장의 기회를 봤습니다. 시장의 기회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 만두를 이제 구매하거나 이제 식품을 구매할 때 조금 더 나에게 맞고 특별하고 다양하게 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리고 또한 타겟 분석을 해봤을 때 타겟이 주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조리를 해서 다양한 맛으로 먹을 수 있고 다양하게 아이들한테 간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의 기회, 고객의 이제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비비고하고 이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이 만두 기업은 어떤 역량이 있을까를 또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생산성도 당연히 딸릴 수밖에 없고요. 네, 큰 기업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해봤을 때, 이 만두 회사는 그 큰 만두 회사에 갖고 있지 않는 그 다양한 만두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생산성을 조금 떨어지지만 다양하게 만두를 만들 수 있는 150여 가지 만두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역량과 R&D 기술력이 있었습니다. 아하. 근데 비비고 같은 경우는 대량 생산 중심이기 때문에 그 민첩하게 이렇게 새로운 만두를 시도해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민첩하게 좀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좀 포인트가 발견된 겁니까? 맞습니다. 네. 그걸 이제 포인트가 발견되고 이제 시메트리 모델 작성을 한 후에 그러면 이런 고객에게 다양한 간식을 먹고 싶은 그 고객에게 우리가 이 세상에 없는 새로운 만두를 개발해서 준다면 큰 기업하고 경쟁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기서 우리가 그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획을 하게 됐고 그래서 화면 왼쪽에 보이는 그 이미지가 그 냉장 만두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냉장 만두요? 맞습니다. 네. 냉장으로 만두가 유통이 됩니까? 맞습니다. 그 만두를 구워서 냉장으로 보관해서 편의점에 납품이 되고 이것을 간단하게 편의점에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바삭한 군만두의 맛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만두를 이제 개발을 했고 네, 우측에 있는 거는 불곱창 만두입니다. 네, 곱창 만두라는 것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없는 그런 새로운 만두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장을 공략한 저런 건 사례입니다. 확실히 비비고가 못할 것 같네요. 못하고 안 하는 시장이라고도 네.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그래도 아까 녹용회사나 지금 만두회사나 이런 곳들은 어느 정도 생산 시설도 좀 갖추어져 있고, 그다음에 뭐 이런 뭐 연구 개발팀도 좀 있고 그런 데들인데 또 많이 또 10명도 안 되고 뭐 이런 작은 회사들에서는 좀 쉽게 해볼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새롭게 시도해 볼 수 있는 마케팅의 길을 좀 찾으려면 뭐 어떻게 좀 작동하는 게 좋습니까? 네, 똑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컨설팅을 시작한 이제 회사, 가게인데 압구정에 있는 딤섬을 파는 그런 스토어 가게입니다. 여기는 매장입니다. 그냥 매장인 거예요? 네, 그냥 매장입니다. 아. 뭐 따져보면 10명, 직원이 10명도 당연히 안 되고, 뭐 셰프 한두 명에 홀 서버 한두 명 있는 그런 이제 매장인데, 이 매장 또한 이 시메트리 모델을 작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시장의 기회를 맞춰서 진출해서 조금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결과적으로 보여드리면은 결국에는 이 세상에 없는 이런 딤섬이 출시됐고, 이 새로운 딤섬이 출시되면서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받게 이게 된. 딤섬이 아니라 지금 백조 한 마리가 지금 맞습니까? 이게 백조입니까? 뭐 다른 황새 정확합니다. 두rum입니까? 백조 딤섬입니다. 백조 딤섬입니까? 네. 아하. 뭐 저런 제품들을 현장에서 만들었네요. 근데 이제 저렇게 만드는 것까지 뭐 이해가 되는데, 아 특이하다, 좋다 이렇게 되는데, 시멘트리 모델에서 어떤 걸 통해서 저게 아 이거 하면 되겠다라고 확신을 갖고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 대표님과 미팅했을 때 14년 동안 압구정에서 운영을 해왔고 13년 동안 한 번도 어려운 적이 없다. 항상 손님이 줄 서왔고 아하. 항상 작은 매장이지만 월에 억소리 나는 그런 매출을 해왔다. 근데 요즘 들어 어렵다. 경기 침체되고 막 그런 문제들이 있죠. 외식업 특히 어려운 것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직면을 해서 컨설팅 의뢰가 왔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이 매장에서 이 가게에서 대표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정리했고, 또 첫 번째가 핵심 역량, 우리 이 딤섬 가게에서 이 대표님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분석했습니다. 근데 이 대표님은 중국에서 요리를 배우신 셰프 출신이셨고 대표님께서 셰프 출신이셨기 때문에 실제로 딤섬을 개발하고 만들고 할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였고, 국내에서도 그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 라고 할 정도의 강력한 그런 핵심 역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어려움도 있지만 시장의 기회가 뭐였냐면은 딤섬이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사람들한테 알려져고 있고 좀 더 대중적이 됐죠. 맞습니다. 네. 만두는 원래 대중적이지만 딤섬이 점차 대중적이어 왔고, 그리고 이 안에서 딤섬 전문가들이 하나 둘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게 시장의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딤섬 전문가들이 반응할 이 세상에 우리 국내에 그 찾기 어려운 특별한 딤섬을 만들어 보자 라는 전략이 나온 거고요. 여기까지는 같이 수립했지만 결국에는 전략을 바탕으로 만들어주시는 거는 대표님과 셰프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0가지 딤섬을 만들 수 있다는 리스트를 같이 이제 보여주셨고, 거기서 시장을 분석해서 어떤 게 좋겠다 해서 18가지를 삭제하고 2가지를 선정한 게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백조와 금붕어입니다. 오른쪽은 금붕어입니까? 네, 금붕어입니다. 금붕어처럼 보이네요. 그 옆에 있는 녹색은 뭐 연꽃입니까? 네, 뭐 연꽃님의 느낌이 날 수 있는 그런 허브인데. 허브군요. 네. 그래서 보통 딤섬을 간장에 찍어 먹는 느낌을 나게 하는데 네. 여긴 좀 프리미엄하게 풀기 위해서 간장이 아니라 저기 간장 맛이 나는 소스를 개발해서 네. 저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것을 노렸습니다. 네, 왜? 이게 이제 뭐 요즘은 찍산이즘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찍고 사는 이즘이라고.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먼저 드셔야 되니까 네. 확실히 저런 어떤 찍고 싶을 만한 제품이 되는 거, 네. 이런 것들도 좀 주의했을 것 같다. 이런 정말 생각이 핵심적으로 들어요.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결국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타겟이었습니다. 기존까지는 돈이 조금 많으신 압구정에 40, 50대 분들을 타겟을 했는데 40, 50대 분들의 타겟을 계속 유지하니까 좀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 이제 한 1년 정도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타겟을 조금 낮춰서 20대 후반, 30대에 돈을 조금 아끼지 않는 여성분들을 조금 공략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해서 일단은 사진을 좀 찍게 만들겠다라는 것도 전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20가지 리스트 중에서 삭제되는 18개와 이 살아남은 2개는 그 타겟, 여성들이
사진을 찍고 싶어서 오게끔 만드는 그 비주얼적인 요소도 일단 있었습니다. 맛있냐보다는 사진 찍고 싶게 되느냐. 물론 둘 다 맛도 있고요. 네, 사진도 찍고 있고 다 담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20개 중에서 2개만 선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저도 이제 가족들이 가면 제 딸이 이제 20대 초반이잖아요. 그러면 잠깐 그래요. 저랑 제 아내가 가면 뭐 상관없이 그냥 먹는데 잠깐 그래요. 네. 그리고 반드시 찍습니다. 요즘 또 맞습니다. 머리 위에서 또 이렇게 찍더라고요. 네, 이게 또 유행한다고. 이렇게 찍는 게 아니라 머리 위에서 찍어야 아. 그것도 그 샷이 또 요즘은 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손 좀 내밀어 봐. 그러면 그대로 해야 돼요 또. 그렇게 했는데 여기는 제 딸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네. 여기가 뭐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압구정 로데오 역에서 아. 도보로 한 3분 정도에 가면 있는 네. 그런 딤섬집입니다. 골드피쉬 네, 딤섬 퀴즈인입니다. 골드피쉬 딤섬 퀴진. 네, 맞습니다. 네, 골드피쉬 딤섬 퀴진이었습니다. 로데오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계속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이제 이런 메뉴 개발, 상품 개발만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똑같은 골드피쉬 딤섬 퀴즈의 사례인데 이 시메트로 모델을 작성하면서 핵심 단어, 고객들이 우리 브랜드를 느끼면서 브랜드를 경험하면서 느끼게 하고 싶은 핵심 단어와 슬로건, 카피를 정했습니다. 요것 또한 타겟과 산업에 맞춰서 우리가 정했고 이 정한 것을, 새롭게 정한 것을 고객들한테 제공하기 위해서 회사 내부, 매장 내부의 고객 그 서버들의 응대 서비스 조금 개편했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외식 매장 밥 먹고 싶을 때 뭐 압구정 맛집 검색할 때 네이버 지도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네이버 지도도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에 맞춰서 이제 브랜드 스토리를 싹 개편했습니다. 원래 이런 게 없고 우리는 맛있는 딤섬집입니다 이 정도만 써져 있었는데 우리가 원하는 고객의 바탕으로 이 스토리를 스토리를 만들고 키워드를 뽑아서 그걸 바탕으로 스토리를 네이버 지도에 플레이스에 적어 놓고 플레이를 하고, 또한 손님들이 오죠. 손님들 올 때 체험단도 오고 손님들도 오고 다양한 손님들이 오는데 그러면 해당 키워드로 인스타 블로그 올려주시면 뭐 리뷰 서비스 해주시면 이런 서비스 드립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게 입소문을 타고 바이럴 타고 여기는 스토리가 있고 여기는 편안하고 안락하고 고급지고 이상이 없는 그런 딤섬들이 있는 곳이다라는 소문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손님이 늘었고, 손님이 는 이유는 지금 여기에 화면 중앙에 보시면 이제 엑셀표가 있는데 네이버에 대해 검색했을 때 압구정 맛집 검색했을 때 130등의 저희 지도 순위가 떴습니다. 골드피쉬가. 근데 이렇게 바이럴이 되고 체험단이 오고 손님들이 많이 이렇게 리뷰를 작성해 주니까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53등으로 올랐고요. 압구정 로데오 맛집을 검색했을 때는 69등에 떴었는데 이렇게 손님들이 반응해주고 리뷰 써주고 이렇게 막 하고 많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니까 26등에 뜨면서 자동적으로 위에 상위 노출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손님들이 올려서 현재는 매출의 30%가 오르는, 네. 3개월 만에 30%가 오르는 그런 쾌거를 조금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마케팅을 하고 프로모션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이런 거 알아? 이렇게 경영자분들이 얘기하면 그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굉장히 다양한데, 제가 보니까 이 골드피쉬 딤섬을 포함해서 아까 녹용이라든가 만두의 사례를 보면 이게 한 판이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우리 회사가 정체성이 뭐냐? 우리 인재 프로필이 중요한 것처럼 네, 회사의 프로필이네 이게. 맞습니다. 회사의 프로필. 브랜드의 프로필, 기업의 프로필이네요. 프로필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도 좀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다양할 수 있지만 잊지 말아야 될 키워드, 네, 잊지 말아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프로필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좀 적절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네, 아주 적절합니다. 결국 시메트리 모델을 한번 싹 정리하고 작성을 해보시면 산업이 어떤지 고민하고 작성하게 되고요. 우리 고객은 어떤 사람들인지 고민해서 작성하게 되고, 그럼 우리 상품은 품질이 어때야 되는지도 바로 자연스럽게 나오고, 그럼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는지 우리 핵심 역량과 서비스가 나오고, 이렇게 쭉 연결돼서 대칭 점검을 하면서 작성하게 되면 경영자도 몰랐던, 리더분들도 몰랐던 내용들이 한 판에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몰랐었지만 이거 하면 되겠다가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것들을 하나, 둘, 셋, 네 개를 쭉 하다 보면 분명히 성과와 반응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사례로 계속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뭐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이른바 조직 문화 그리고 마케팅, 이 두 가지가 좀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대기업들의 경우는 CMO 마케팅 부서하고 CHO 이제 인사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갈등 관계도 많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CMO는 CMO 나름대로의 조직과 논리를 가지고 쫙 발전시키고 CHO 쪽은 또 나름대로의 조직 문화 관점에서 또 발전시키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쪽에서도 미션을 정하고 이쪽에서도 미션을 정하는데 나중 보면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곤란한데 대기업이니까 그거는 고객 커뮤니케이션, 내부 커뮤니케이션 나눠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은 작은 기업은 사실은 그렇게 자원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맞습니다. 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방금 연구님이 이야기해 준 것처럼 시메트리니까 약간 대외적인 어떤 그 메커니즘과 네, 대내적인 메커니즘을 딱 대칭화시켜서 맞습니다. 딱 접어보면 맞도록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방패연 모양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물론 저도 해보기도 했습니다만 그게 요 모델이 가지고 있는 좀 강점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이 좀 되네요.